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좀 나이스하게 진짜 딱 똑 떨어지게 정리를 해볼래다가 아이고 역부족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럴 것 같아서 우선 그 쭈루루루루루 아줌마 수다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함께 이제 감을 잡아 나가는 이런 거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부족인 면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선 흥행몰이를 위해서 재미있는 사진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저의 못생긴 손이 안 나올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이거 잘 보이시죠? 또렷하게 보이시나요? 여기 중간에 서 있는 이 백인이 여기 써 있죠. US Senator John McCain 죽었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화살표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ISIS leader 아부 바크랄 바가다디 어쨌든 핵심은 IS 그 테러 집단 그 리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미국 상원의원, 공화당 상원의원 존 맥케인이 이게 2015년입니다. 그때 비밀리에 이쪽 아랍 중동 지역을 가가지고 아이시스 리더하고 같이 리더들하고 쭉 만난 이 사진이 이제 스냅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이게 뭐 이 훌륭하신 아이시스 리더들께서 자랑하려고 유튜브에 올렸다던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게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일단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기를 바라면서 조금 서문격에 해당하는 거 약간 제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 무슨 유튜브 요새 유튜브 채널들 여기저기 막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조작하는 게 보여가지고 그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일단 패스요. 뭐 급한 거 아니니까요. 우선 이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난리가 난 이 국면에서 이제 우리 참 딱합니다, 유시민 씨. 그리고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드릴 게 있고요. 여기 어떤 채널을 보고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찬 당대표는 저는 진짜 그 잽싸게 고발하시는 거 보고 나배경원 등등 진짜 대박이다. 내가 기도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전국이 가고 있는 거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 유시민 씨 이름은 왜 적어놨냐 하면 진짜 아이고 그 공중파 TV에는 왜 또 나오셔가지고 그 대학 때 그 안 그래도 통진당과 관계된 명단들 전부 다 무슨 뭐 정보기관에 넘겨줬네 어쩌네 이런 루머들 계속 달고 다니시는 분이 또 누구죠? 유희열 방송에 나갔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거기서 또 얘기하신 것 때문에 그 일요신문인가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 양반 학교 다닐 때 그 학생회장이던 누구죠? 심재철? 한나라당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그 사람이 딴지 걸어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에 뭐야, 공안, 경찰들한테 줄줄이 다 써준 거, 누구가 누구고 학내 거의 뭐 도표 넘기다시피 한 70페이지도 넘는다는 이것도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엮여서 뭐 자의반 타의반이든 아니면 자의 30 타의 70이든 그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안 좋게 자꾸 얽히던 이런 게 자꾸 좀 자중하시면 그러니까 안 터질 텐데 자꾸 터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 이제
드루킹을 갖고 김경수도 엮어놓고 뭐 또 이재명 지사님도 엮어놓고 노회찬 의원님한테도 이렇게 엮어놓고 이랬던 것들 때문에 참 너무 괴로우실 텐데 아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간 것 같고 그죠?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이름은 왜 적어놨냐 하면요. 우리 이재명 지사님 공익고발단에서 정의를 위하여 개정 갖고 김영환이랑 뭐 이정열이랑 생쇼 부렸던 거요. 뭐 궁차싸니 어쩌니 그거를 김영환이 재정 신청을 했는데 각하당했잖아요. 다 끝난 거를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또 재정 신청해 놓은 거를 지금 이제 말이 안 되는 이걸 갖고 누군지 신원도 확인 안 되는 이 사람을 이제 고발이 들어갔거든요. 고발장이 접수를 해 놨는데 그거 관계돼 가지고 뭐 송영길이 관계가 됐다. 송영길이 전해철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트위터 계정 그거 재정 신청을 한 그 사람이 인천인데 인천에서 뭐 인하대 인천대를 중심으로 송영길 의원하고 굉장히 친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인 것이 틀림없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의 적폐 세력들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전해철, 김진표, 그다음에 임종석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쉽게 또는 근거가 박약한 상태에서 저격을 하기 시작하면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안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재일 씨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천 쪽에 과거 정의당하고 관계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꼴패미로 넘어간 인재근 씨 중심으로 해가지고 꼴패미로 넘어가서 임종석하고 주로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돈 문제 관련해서 이제 박원순 쪽 아름다운 재단 이쪽하고도 얽혀있는 이쪽이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그런 움직임에 무슨 뭐 지금 전해철하고 김진표는 나가라 막 이러는데 거기에 송영길이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은 글쎄요 유재일 씨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로서는 이제 민주당 속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는 분인데 아무튼 좀 아무나 막 저격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선은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렸던 경기도 그쪽 지역구 의원들도 다 이재명 저격을 막 하고 나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양반들도 바뀌는 지형 속에서 더 이상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이런데 그거를 무슨 뭐 그렇게 심하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얘기들을 다 아는지 모르는지 건 모르겠지만 좀 과한 거는 과한 움직임은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기 내지는 뭐 약간 뭐 좀 불안한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 누구죠? 뭐 정청래 그다음에 또 최재성 이런 양반들도 다 있는데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이해찬 새로 형성되는 걸로 보이는 이재명 이해찬 라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더 같이 힘을 모으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걱정되는 게 이분입니다. 유시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몰리면 또 그쪽 세력의 이 적폐 세력 문재인 이재명을 휘두르는 적폐 세력에 또 봉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뭐 어쩔라 그럽니까? 이재명은 여기까지를 또 부르고 다닐라 그럽니까? 뭐 옵니까? 좀 마음이 아프고 깝깝합니다. 이게 하나였고요. 이제 또 하나가 어젯밤에 다스베이다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너무 좋은 우리 국민털보 김어준 총수가 이제 어떤 교수님을 모셔놓고 이제 리비아하고 뭐 이쪽 뭐 이란 이런 쪽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은 이제
자한당이 되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 걸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거 일종의 관전평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거기 출연하신 교수님이 뭘 좀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는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도권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이제 어디 교수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이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글쎄요. 한 1, 20%밖에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아시는 거는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도란뿌라고 부르는 이거는 저작권이 전원책 씨한테 있죠. 우리 도란뿌 이거 애증의 대상 아닙니까? 우리나라 애국적 지식인들한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문제를 놓고는 분명히 우리 편인 것 같은데 그 이외의 것을 하는 놈이 이게 진짜 무슨 늑다리 미치광이 북한에서 도란뿌 욕한 거죠. 늑다리 미치광이인지 아니면 진짜 또라이인지 정체불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이제 오가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란뿌가 과연 오바마에 대한 컴플렉스, 오바마에 대한 질투 때문에 뭐 anything but 오바마, 뭐 everything but 오바마 이렇게 해야 되냐요? 오바마가 해놓은 건 싹 다 뒤집어 엎어야 직성이 풀린다. 과연 이 인간에 대한 질투 때문에 그럴까? 글쎄 옳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가 되게 좋은 걸로 소문이 나 있었잖아요. 근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의 공공의료보험 정책 이거를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미국은 진짜 세계 최악의 건강보험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오바마 케어가 그거의 압권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가짜뉴스로 소문난 거 말고 현실적으로는 뭐냐 하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주마다 한 개 또는 두 개의 민간, 일반 의료보험 회사들이 의료보험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경기도에 사는데 경기도 예를 들면 이렇게 경기도 딱 이러면 경기도는 교보생명하고 삼성생명하고 둘 중에 하나에서 파는 의료보험만 경기도민은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식인 거죠. 어디 무슨 뭐 강원도에 산다. 그러면 강원도는 오로지 삼성생명에서 파는 민간 의료보험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독점권을 각 주마다 준 이런 쌀벌한 의료보험 정책입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 서민들을 위해서 진짜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난 부분들은 또 이제 오바마 케어의 철폐를 부르짖는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미 미국이 그렇게 정말 쓰레기통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제도에서 이제 절대 빈민층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는 잘 돼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고 있는 아마 메디컬 에이드일 겁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저도 헷갈리는데 거기서 이미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소득층 빈민층을 위해서는 국가의료보험 국가가 지원하는 거기서 이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겹친다. 그러니까 꼼수다라는 거고요. 얘기 또 길어지네요. 근데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면 그래서 이제 각 주마다 맨데이트 무조건 그러니까 의료보험 가입이 필수 그러니까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운용하는 보험공단에 가입하는 게 의무사항이잖아요. 근데 오바마 케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는 삼성생명에서 의료보험을 가입을 해라. 딱 이러면 그 삼성생명 의료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일반인이 그러면 그게 위반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 벌금을 어디다 내야 하느냐? 삼성생명이라는 민간 보험 회사에다가 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오바마 케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 중에서 이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없애면서 의료보험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쪽으로 바꾸면 뭐 안 그래도 당선될 텐데 이거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언했거든요. 이거 문제 본다고. 여기 파리 기후 협약을 적어놨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건 나중에요. 밀어놓고요. 그러니까 도란프가 오바마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서부터 오늘의 본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 이러면 이 미국 이 진짜 거짓 발사계 같은 이 미친놈들 이 세계 깡패들 아닙니까? 미국 저도 진짜 미국이라면 이빨이 빠드득 빠드득 갈렸었거든요. 언제까지? 도란프 이전까지요. 도란프 이전에 진짜 미친놈들입니다. 그 종이하고 잉크만 갖고 막 찍어낼 수 있는 그 달러로 세계 그 경제를 장악해버렸다고 그 종이 그걸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우리 이재명 지사님하고 페북 그 이름 뭡니까? 그 젊은이 그 같이 둘이 왜 박해를 당하냐? 그 똑같은 이유 아닐까? 기본소득 때문 아닐까? 그거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종이 찌그럭지 그 US Dollars라는 그 화폐를 갖고 세계를 휘두르면서 이제 처음에는 휘두르다가 그 다음에는 아부를 떤 거죠. 특히 오바마는 그 아부 떨었다는 건 돈 찍어갖고 막 다 준 겁니다. 전 세계에다가. 그거 그 이전 그때까지와 이 도란프라는 그 국민 또라이 전 세계 또라이 뭐 늑다리 미치광이 요 이후를 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오늘의 이제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대척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북미 관계가 우리에겐 중요하니까요. 남북미 관계를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우리 대통령님 그다음 우리 대통령님은 도란프를 상당히 믿죠. 이거 갖고 무슨 뭐 미국에 왜 그렇게 뭉개고 뭐 미국 말만 듣냐. 문 대통령님이 미국 말을 뭐 미국이라서 잘잘 매면 알알 발발 기면서 듣는 것 같습니까? 토착 외고 여러분? 그리고 뭐 진보 지식인 여러분? 아이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있죠. 이렇게 봤을 때 그 왜 믿느냐 우선 이거부터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저는 처음에 2017년에 처음 미국 가셨을 때 나도 가짜뉴스 때문에 고생했다. 진짜 그 감동. 그 다음에 걱정 안 합니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도란프의 처지를 100%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고 그러면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왜 믿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촛불혁명으로 정권 교체 가장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그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라는 거를 엄청나게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링컨 집무실까지 가서 거기 책상에 앉혀가지고 사진도 찍으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진심입니다. 이 사람의 아직까지도 유일무이한 거기에 타국 대통령을 같이 모시고 가가지고 사진 찍으라고 막 그렇게 이 진심입니다. 우리 문 대통령님이 그러면 트럼프를 왜 믿는가? 요번에도 뭐 푸틴이 만나면서 여기 와가지고 또 누구 보냈죠? 엄청 높은 사람 보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대통령님이 미국하고 인원하자 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첫째로 중요한 거는 이 아저씨가 트저씨가 이 아베 아유 정말 생각하기도 아베를 이제 데리고 아베를 이제 살살 달래면서 이렇게 데리고 노는 그거를 보면서 아마 엄청나게 믿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2017년에 오기 전에 자꾸 개기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일본은 전사국가다. 그러니까 전사들 Japan is a warrior country라고 딱 해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일본 그러니까 북한 남북미 관계를 평화롭게 풀는 이 문제에서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자꾸 북한을 들쑤셔가지고 딴 길로 가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면 금방 이 워리어 컨트리인 재팬 때문에 니들은 그러니까 그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 11월이었나요? 우리나라 방문하기 전에 인터뷰에서요. 그 포함해서 그러니까는 눈치도 안 보고 그 얘기 아베가 안 들었겠습니까? 아베 다 듣는데 인터뷰 막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꾸만 무슨 뭐 그 토착외구들이 뭐 실제 정상회담은 맨날 뭐 2분밖에 안 한다 어쩌고 저쩌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왜 그러나요? 보라고요.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라고요. 전 세계가 보고 또 북한도 보라고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몇십 분씩 정상회담을 기자회견식으로 하는 게 벌써 지금 두 번째였죠. 그렇게 다 열어놓고 오픈된 상태에서 일을 추진을 해 나가는 거죠. 저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를 잡아서 그럼 도대체 이제 그 이란하고 리비아 특히 이란을 갖고 왜 이 난리를 치는 거냐. 그리고 이란한테 하는 걸 봐서는 지금 우리 남북미에서 특히 북핵 문제도 너무 강경하게 풀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좀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게 되게 뿌리가 깊은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아버지 부시 때 그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해체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부시 때 이제 토대를 잡은 게 무슨 뭐 이라크하고도 뭐 찍접거리고 그러니까 중동 문제고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아프가니스탄의 종교 분쟁을 리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때가 처음이죠. 그 알카에다 아닙니까? 첫 번째 이슬람 그 테러 조직, 종교 테러 조직이요. 이게 아프간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소련 하고 연방 소련이 있었을 땐 가만히 있다가 그 독립하고 구 동구 사회주의권이 해체되는 거기서 종교 분쟁이 전쟁으로 나갔잖아요. 그래갖고 미국의 그 난민 신청한 그 거의 첫 번째 그룹 1970, 80년 이후에 대대적인 난민 신청을 하게 된 첫 번째 그룹이 아프간의 이 종교 분쟁 전쟁 그니까 그 뭐죠? 그 이슬람교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쪽 여기서 미국으로 난민 신청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90년대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부시가 하고 뭐 빌 클린턴은 어떻게 좀 잘 해볼래다가 힐러리한테 하고 힐러리가 선봉에 선 그 글로벌 매파들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헬렐레 발렐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등신같이 끝났죠. 그 다음에 아들 부시 2001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11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 9.11 터진 당일날 우리 도란뿌 아저씨가 여기 폭탄 사용됐다 라고 난리 친 거 말씀드렸었죠. 그게 첫날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 빌딩을 그 무너진 빌딩 바로 옆에 있던 자기 빌딩을 2개 다 설계한 설계사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막 답사한 걸 갖고 그 9분도 넘게 팍스 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했단 말입니다. 오죽하면은 미국에서 무슨 음모론자 같은 사람들이 그 9.11 테러에 연루돼 있는 미국 정치인들 명단, 미국의 그 적폐들 명단을 다 갖고 있다. 이딴 소리가 파다하겠습니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지만요. 9.11이 2001년에 일어나고 2002년에 무슨 뭐 어디 아마 거기 어디 사건 찍어가지고 이 아들 부시 똥멍청이가 이란하고 북한하고를 악의 축 여기 이란도 그렇게 악의 축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육갑을 떨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이전에 빌 클린턴이 힐러리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했던 이 북한 문제를 완전히 막 더 북한하고 북미 관계를 완전히 더 진짜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면서 동시에 진행된 게 뭐냐 하면요. 이 9.11이라는 거를, 누가 했다고 돼 있었나요? 나왔나요? 이 알카에다, 와 관계가 있는 테러리스트. 그 사람도 오사마 빈 라딘이죠. 근데 실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아니면 딴 사람이 죽었는지 알겠다 모르겠다 이딴 소리가 막 나오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친구들이 쏴 죽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테러 문제가 그때부터
엄청난 문제, 테러 문제, 종교 갈등 문제, 그 다음에 난민 문제, 이런 게 엄청난 그 시끄러운 전 세계를 뒤흔드는 매우 그러니까 전 세계 국민들, 전 세계 그 일반 사람들의 실생활과 거의 뭐 관계가 없는 매우 시끄러운 이슈들로 막 급속하게 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오바마, 그러니까는 얘는 공화당이고 얘는 민주당인데,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다 똑같다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틀에서 똑같냐? 트럼프 이전에 글로벌 엘리트 워싱턴 스왑프들의 그 앞잡이들, 워싱턴 글로벌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 같은 인간들의 그 락히드 마틴, 조지 소로스 이딴 인간들, 군산 복합체와 그 매우 폭력적인 금융자본, 이 두 세력의 앞잡이로서의 워싱턴 스왑프, 워싱턴 적폐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아까 제가 그 사진 보여드렸던 거요. 한참 보여드린 것 같으니까 다시 안 할게요. 이게 오바마하고 힐러리 얘네들이 아이시스, 이게 이제 마지막에 급약한 이거잖아요. 이 세력이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죄송한데요. 이거는 이제 지도상이에요.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도상에 있는 나라들 이름을 대충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아프간이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밑에 아프가니스탄 있고, 그 밑에 파키스탄 있고, 여기에 이란이 있고, 그 옆에 또 이라크가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가 있고, 터키가 있고, 여긴 유럽이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이라크, 시리아 바로 옆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기는 아프리카죠.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다음에 리비아, 옆에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 연상 되시죠? 지도 또 어설프게 막 보여드리는 거 패스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아이고 참, 오바마, 힐러리 얘네들이 이제 9.11 이후에 아들 부시가 이제 육갑을 떨고, 뭐 여기 그때 뭐 육자 회담이 어쩌니 뭐 한참 하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뭐 했다 그랬죠? 북한을 그 달러 유통을 빌 클린턴이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놈의 인간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얘가 대행하는 그 세력이 있잖아요. 글로벌 매파 엘리트들이 알바기로 그러니까 북한을, 여기 이스라엘도 2차 대전 이후 알바기, 파키스탄은 종교전쟁 해가지고 인도에서 분리한 나라잖아요. 여기 이슬람교 나라, 여기 알바기. 그 다음에 우리 남북한도 왜 갈라놨느냐, 그 알바기로 써먹으려고 분단을 시켜가지고 갈라놨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이렇게 해놨던 여기에서 그 알바기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이제 종교 분쟁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도 종교 문제니까요, 결국. 이렇게 하면서 그 이면에는 석유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석유라는 자원을 둘러싼 게 근원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또 국제적인 패권에서 뭐 석유만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놓고 이제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갈라갖고 분탕질을 치던 이제 갈라치기와 갈등을 통한 지배, divide and rule, 이런 것들을 전 세계를 놓고 운용하던 그 끝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종교 분쟁을 써먹는 거죠. 그래서 아들 부시를 이어받아가지고 오바마 힐러리 때로 넘어오면서 이제 아프간에서 알카에다도 모자라가지고 아이시스라는 그 이슬람 국가, 엄청나게 과격한 테러리스트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이라크전 이후에 급부상하게 됐잖아요. 이라크전 반대했죠. 그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 없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을 했죠. 그러면서 가가지고 죽였잖아요. 리비아 죽였고 이라크도 국민들이 선택했던 뭐 독재 국가였지만 죽여버렸잖아요. 쏴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아이시스를 밀어줬다라는 거에 근거가 아까 보여드린 근거 중에 하나가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인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힐러리뿐만 아니라 존 맥케인 그다음에 뭐 폴 라이언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매우 무력화됐죠. 전부 다. 그런 공화당 리더십 적폐들도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 비밀리에 그 뭐죠? 무기도 대주고 뭐 돈도 대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북한 핵협상하고 함께 생각을 해야만 하면서 매우 대비되는 패턴으로 진행이 됐던 오바마가 추진했던 이란 핵협상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란 핵협상이 이란 핵 조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트위티 조약이 아니고 그냥 어그리먼트 협상이거든요. 협정. 이건 왜 어그리먼트냐면 얼마나 허술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거를 오바마가 설정했을 때 죄송합니다. 미국 의회도 승인을 안 해줬다고요.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트위티가 아니고 어그리먼트 그냥 협정 상태에서 매 3개월마다 다시 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뭐 한 7, 8가지 정도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생각나는 거 이제 결정적인 2가지는 뭐냐면 첫째로 핵 물질 그러니까 핵무기 사찰을 하려고 어떻게 사이트들이 쫙 있잖아요. 사이트들이 이란 안에 이제 뚜두두두두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란이 no 이러면 못 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협상이에요. 안 보여주면 거기서 뭔 짓 하는지 누가 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미국이 돈을 주는 거예요. 이란한테. 돈을 왜 주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전부 다 핵 갖고 있는데 우리는 왜 만들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빡세게 나가서 돈을 주면서 달래는 건가요? 아무튼 천문학적인 뭐 50빌리언 달러즈든가 500빌리언 달러즈든가 저 이제 일정 숫자가 넘어가면 계산이 안 되거든요. 뭐 돈이라는 느낌도 없고 아무튼 그 중에 또 뭐 160빌리언이든가 180빌리언이든가 1빌리언이 10억입니다. 그 1800억 달러스 US 달러스를 뭐 나눠 갖고 현찰로 주는 거였던가?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면은 이 친구가 국가 채무를 자기 이전 대통령들까지 누적되었던 국가 채무를 8년 안에 곱하기 2보다 더 많이 만들면서 그렇게 근데 뭐 그게 다 그 The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 준비 제도한테다가 돈을 많이 빚을 많이 지니까요. 국채를 딴 나라에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언제 안 갚으면 그만 땡이니까 뭐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달러를 종이하고 잉크해갖고 달러를 그렇게 찍어갖고 이런 데다 갖다 주는 거죠. 이따오식으로 했다고요. 그거를 도란프가 뒤집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미사일 시험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핵무기를 끝냈을 겁니다. 개발을. 그리고 푸틴도 여기 지금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람이 이때 대통령 그러니까는 옐틴 러시아를 다 말아먹은 옐틴 골바초프하고 같이 말아먹었겠죠. 옐틴 때 뭐 총리였나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대통령자리 물려받아갖고 당선됐고 그 다음에는 또 국무총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오바마 힐러리 시기에 엄청나게 안티 미국 제국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멋있었습니다. 그때 연설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 좀 몇 시간 분량을 한번 너무 똑똑해가지고 어머 대박이다 이러면서 들었었는데 정말 똑똑하고
국제관계에 대해서 그 국제 정세의 흐름 같은 거를 타는 이런 게 되게 좋고, 그리고 이때 당시 오바마 힐러리가 뭐 왔노라 보았노라 그가 죽었노라만 아니라 그 교수님 자꾸 그 얘기만 하시던데, 그게 그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거 갖고 패러디한 거죠, 이 미친 또라이 아줌씨가. 근데 그거보다 더 골 때린 거는 이 리비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카다피가 그렇게 무장 해제 막 시키다시피 해놓고도 뭐라 그랬냐면, 이제 죽이고 싶어하고 can't we just drown him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냥 걔 드론으로 쏴 갈겨버리면 안 돼. 이게 미친년입니다. 미친년이고, 이 사람은 이 미친년과 뭐 꼭두각시 뭐 말한 거에 비해서 뭐 한 게 별로 없다. 그 다스베이다에 출연하는 교수님 자꾸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앞잡이죠, 앞잡이. 그 매우 나이스한 그 연기력이 출중한 그 앞잡이요. 여북하면 콜롬비아 대학을 나왔다고 자기는 그러는데, 콜롬비아 그 같은 연도 그 동창생들이 오바마 아는 애가 아무도 없다. 도대체 같이 학교를 다녔다는데 오바마라는 인간을 아는 동기 동창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올리겠습니까? 교수들도 오바마 아는 교수가 뭐 한 명밖에 없다던가 뭐 지저분한 소문을 엄청 많이 달고 다니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푸틴이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이란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안티 미국 제국주의를 하는 건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특히 이제 터키가 2016년에, 여기는 그 이제 쿠데타의 나라잖아요. 껄떡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뒤집죠. 특히 그것도 군사 쿠데타 막 이렇게. 근데 이때 또 지 입맛대로 좀 하려고 여기 쿠데타를 기획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마지막 쿠데타죠. 이 도란프 때는 쿠데타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푸틴이 미리 정보를 줘가지고 그 쿠데타를 막아내고, 에르도얀인가요? 그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어를 하고 난 다음에 급속하게 가까워졌죠. 시리아도 한 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 여기 독재국가입니다. 독재국가로 이제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2014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린애들을, 초등학생들 잡아갔습니다. 그 초등학생들이 담벼락에 이제 아사드에 대해서 낙서해 놓은 거, 그걸 갖고 초등학생들, 그 중학생이라고 다스베이다에 나온 어떤 교수님이 그런 것 같은데, 중학생 아니고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초딩 4학년짜리 애들을 데려다가 40일이 넘도록 집에를 안 보내주니까 부모들이 데모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걷다 대고 이 아사드 미친 인간이 헬기에서 사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헬기로 비무장한 민간 일반 그 자기 나라의 국민들한테 사격한 두 놈의 새끼들 중에 한 놈이죠, 여기 아사드가. 다른 한 놈 누군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아, 정말 열받습니다, 얘기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그래서 반군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는, 솔솔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그 독재자들에 대항하는 반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는 아무튼 다 무장투쟁을 하니까요. 반군들이 조직이 돼서 막 인근의 이태리 이런 쪽에 나가 있던 전문가, 지식인 이런 사람들까지 다 들어와서 반군에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이러는 데 있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이것들이 미국의 정치 세력이, 정치 권력이었을 때 여기 같은 데도 반군 지역에 얘네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반군 지역에 얘네들이 들어가서 아사드하고 같이 움직이게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그러고 여기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도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2010년이었을 거예요. 힐러리가 국무장관일 때 그 우라늄 1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 미국의 우라늄 보유량의 20%인가 25%를 여기다 팔아먹었거든요. 그리고 킥백,
커미션으로 146만 달러 받아먹었다는 게 파다하다고요. 지금 이게 다 미국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한참 전 일인데도 언제 잡혀 들어가냐, 지금 팔이 목숨인 거죠. 이런 식으로 양다리를 걸치면서 흥정을 했을 텐데 그때 그 우라늄이 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킨 관계였던 이거에서 그래도 겉으로는 어차피 여기도 악의 축으로 지정이 돼 있고, 특히 이 미친 여자는 뭐 핵방 날려버린다, 4분이면은 핵단추 터진다, 핵방 날린다 이러면서 그 4대 악의 축, 4대 적으로 설정을 한 게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2016년 얘기죠. 그러다가 도란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란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사우디, 여기 이제 연두색으로 해놓은 거는 도란프가 자기하고 이쪽 중동 지역에서 자기들하고 관계를 설정을 하면서 이제, 여기 도란프 당선 이후는 녹음을 2편에서 해야 되겠네요. 지금 벌써 41분이 넘게 지나갔군요. 우선 끊겠습니다.